자, 그래서 자, 클라이언트가 있고 크롬 브라우저로 뭘 합니까? 자, 브라우저는 이 URL 주소창이라는 데가 있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으면은 이거를 HTTP 통신을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주소를 적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만든 것 중에 이 리스트를 치면은 이제 리스트로 가는 거고요. 실행을 해서 이렇게 딱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서버에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서버는 이 URL 분석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판단을 해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여기 서버를 그려볼게요. 이쯤에다가 서버고요. 서버 역할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웹서버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서버에서는 이 웹서버 역할을 톰캣이라는 애가 하도록 우리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죠? 얘네 둘이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목록 출력을 요청을 해요. 제가 한글로 하지만 이게 URL로 넘어가겠죠. 그럼 톰캣이 그거를 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요청 1을 해요. 근데 이 요청이 어떤 요청이 있을 수 있다? 바로 자원을 요청할 수도 있죠. 이렇게 test.html 이런 식으로 이미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요청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됩니까? 톰캣이 자원을 모아놓는 곳이 있다 그랬죠? 웹 컨텐츠입니다. 자, 이런 폴더가 있어서 여기에 자원들을 이렇게 막 모아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요청 1이 이 중에 존재하는 걸 하나 요청한다. 뭐, 테스트. 자, 이 파일을 요청한다. 그럼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응답이 됩니다. 이게. 자, 요청 1에 대한 응답 1이에요. 그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요청 2를 해요. 뭐, 목록이라고 하죠. 목록 보여줘. 라고 요청을 하면, 톰캣이 이제 그거를 해석을 하는데, 자, 이런 요청일 수도 있고, 그죠? 단순한 자원 요청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서블리 요청일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아티클 하면은, 이거 서블리 요청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톰캣이 일반 자원 요청이면 이렇게 응답을 하지만, 서블리 요청이면 어떻게 합니까? 서블릿이라는 거를 이용을 하죠, 이렇게. 자, 이거를 서블릿이라고 하겠습니다. 서블릿 요청이면 서블릿한테 요청을 해야죠. 톰캣은 서블릿을 자바 프로그래밍 구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바 프로그래밍으로 할 수 있는 주체인 서블릿을 만들어냅니다. 서블릿에 뭐가 있다? do get 이라는 메서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서블릿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이 기능을 구현해 놓은 부분이 어디다? do get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바의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여기가 실행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서블릿 호출이 되면. 자, 그래서 do get이 호출이 되고요. 그때 이제 얘가 직접 HTML을 그려서, 그죠? 자,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응답을 HTML로 해야 된다 그랬죠. 얘가 HTML을 프린트라이트로 그릴 수 있죠. 그럼 얘가 그린 HTML이 이렇게 응답이 되는 거고요. 자, 또는 바로 HTML로 안 하고 뭘 거쳐서 JSP라는 걸 거쳐서 할 수도 있죠. 그렇죠? JSP도 자바 코드랑 HTML 코드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최종적으로는 자바를 한번 싹 다 변환돼서 실행된 다음에 그게 다시 HTML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HTML.
그래서 이렇게 응답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그죠? 자, 그래서 요청이 이렇게 들어오면 목록에 대한 요청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요청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청 2번. 그래서 만약 요청 2가 서블릿에 대한 요청이다.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JS 만들어서 응답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요청 3이 들어가요. 근데 요청 3이 JSP에 대한 요청이다 라고 하면은 역시 이걸 거쳐서 이렇게 해서 응답이 들어갑니다. 응답 3.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 톰캣은 뭘 가지고 있냐면 저장소라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이 저장소는 이 톰캣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쓰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톰캣이 운영하는 저장소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세 가지 종류. 자, 그래서 각각 이름을 뭘로 붙이냐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붙여요. 어플리케이션. 저장소 이름이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적게 A라고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세션이라고 하는 저장소를 또 하나 운영을 해요. 그리고 리퀘스트라는 저장소를 운영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저장소를 운영을 해요. 누가? 톰캣이. 자, 그럼 왜 세 가지로 나누냐? 이 사용처가 다 달라서 그래요. 자, 이 요청 있죠? 각각의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요청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청에 대한 처리를 할 때 제공하는 저장소가 리퀘스트입니다. 자, 요청 1에 대한 처리를 톰캣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서블릿을 이용하든. 그래서 그때 요청 1에 대한 내용을 요청 1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저장하기 위한 요청 1 전용 저장소가 하나 발급이 됩니다. 얘만의 저장소인 거죠. 요청 1과 응답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요청 2와 응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요청이 일어나고 이 요청을 해서 응답해서 하나의 사이클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이 사이클 동안 이용할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 리퀘스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리퀘스트는 한 개가 아니겠죠. 요청이 3개면은 리퀘스트도 몇 개다? 3개죠. 각 요청에 맞게 발급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1번 요청에 대한 리퀘스트 객체가 있고요. 2번 요청에 대한 리퀘스트 객체가 있고 3번 요청에 대한 리퀘스트 객체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저장해서 막 써요. 쓰다가 이 요청 1에 대한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끝났죠. 한 사이클이. 그럼 다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거를 누가 관장하냐면 톰캣이 관장을 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청 1에 발급받은 리퀘스트 객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요청을 만약 서블릿 요청이다 라고 하면은 저장소에 그림판이 너무 좁네요. 가정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청 1은 좀 그렇고 바로 이게 HTML로 가는 거니까 서블릿 요청인 요청 2로 가겠습니다. 자, 요청 2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요청 2번에 대한 저장소, 리퀘스트 저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서블릿에서 두 개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가 들어옵니까? 리퀘스트 들어오죠. 이게 뭐다? 지금 HTTP 서블릿 리퀘스트. 요게 지금 톰캣이 이 요청 2에 대해서 만들어준 새로운 저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저장소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넣어준 거죠. 여러분들이 두 개에서 리퀘스트 사용하면 뭡니까? 요거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막 저장하고 여기 있는 내용 갖다 쓰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죠. 리퀘스트 set attribute 하면은 요 안에다 뭐 넣겠다는 얘기고요. get attribute 하면은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아직 응답 안 끝났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저희 방식에서는
여기다가 대충 서블릿에서 넣죠. 데이터를. 여기다 아티클도 넣고 멤버 로그인드 멤버도 넣고, 그죠? 넣었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내용들. 로그인드 멤버, 그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쭉 보시면 목적지 정해서 바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JSP한테 넘기죠. 그죠? 그래서 제가 list.jsp 보겠습니다. JSP로 넘어왔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이에요. 서블릿이 바로 HTML 작성해서 응답한 게 아니라 JSP한테 이제 나머지를 맡긴 겁니다. 그럼 당연히 아직 응답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게 살아있죠. 얘도 이걸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꺼내올 때 이렇게 꺼내왔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아티클스, 마이데이터 이렇게 꺼내왔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꺼내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리퀘스트가 정확히 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걸 꺼내서 얘가 쓰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그걸 이용해서 얘가 HTML 최종 만들어내죠.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냥 응답했어요. 끝났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거?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로그인을 그러면 해서 유저 1, 패스 1 로그인 했어요. 로그인 됐잖아요. 응답이 된 겁니다. 그렇죠? 요청에 들어있던 로그인드 멤버를 이용해서 HTML 그려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를 글쓰기를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된다? 새로운 요청이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요청에 대한 그걸 요청 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요청 3에 대한 새로운 저장소가 만들어지죠. 그죠? 여기에 아까 로그인했던 로그인드 멤버라든지 아티클이 있습니까? 비어있잖아요. 지금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죠? 이미 요거는 요청 2를 여기서 응답하면서 사라졌고요. 우리가 이제 방금 글쓰기에 대한 요청이 새로 이 요청 3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똑같은 방식을 통해서 요청 3이라는 저장소를 만들고 두 개 메소드를 수행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두 개 메소드에서 리퀘스트에 저장을 하면 요게 아니라 여기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다시 디스패처에서 JSP로 보내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건 당연히 못 쓰죠. 이미 사라진 거고. 새로 발급받은 저장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그인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로그인 정보가 안에 있어야 꺼내서 쓸 건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컨트롤로 보시면 자, 그래서 뭐 add 글쓰기 할 때도 MID를 가지고 로그인 멤버를 다시 찾죠. 왜? 이미 리퀘스트에 로그인한 사람의 정보가 없어졌으니까 다시 찾아서 다시 넣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 add 폼에서 JSP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야 add 폼에서 요 로그인한 유저의 아이디를 가지고 등록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이런 개념입니다. 저장소라는 게 리퀘스트라는 저장소는 요청에 대해서 발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요청에 대한 응답이 되고 나면 사라진다. 그래서 새로운 요청이 들어오면 이전 요청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고, 그래서 부득이 모든 요청에 대해서 가지고 다녀야 된다. 리퀘스트를 새로 발급받은 리퀘스트에다가 필요한 정보들을 다시 찾아서 다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 페이지 하나 만들 때마다 그 페이지에 이전 요청에 대한 정보를 넣으시려면 이전 페이지의 정보를 새로운 페이지에 넘기셔서 이렇게
리퀘스트에다 저장하신 다음 새 리퀘스트에 저장한 다음에 새 페이지에서는 그 리퀘스트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매번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뭐 그렇게 해도 할 수는 있는데 불편하다 이거예요. 자, 그럼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 중에 저장소가 이거 말고 두 개 더 있다 그랬죠? 하나는 세션이라는 저장소고 하나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저장소거든요. 자, 그럼 왜 얘는 저장소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놨을까요? 각각 필요한 경우가 달라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이 요청은 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수십 번도 더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게시판 이용할 때 이거 눌렀다가 뒤로 갔다가 이거 눌렀다가 뒤로 갔다가 이거 눌렀다가 방금 요청 3번 들어갔어요. 그죠? 요청이 엄청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요청이 들어갈 때마다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 컴퓨터 성능에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요청이 끝나면은 해당 요청에 대한 내용을 싹 삭제하고 새로운 요청은 다시 발급해서 좀 컴퓨터 성능을 끌어올리자, 그런 의미로 얘네들 만들었다 지웠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로그인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로그아웃 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하나의 연결, 로그인이라는 게 했다가 로그아웃 할 때까지가 하나의 연결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하나의 연결 작업 동안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게 세션 저장소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이 리퀘스트 저장소, 여러분들이 지금 자주 사용하시는 이 리퀘스트 저장소는 요청에 대해서 하나씩 발급이 되는 거고요. 세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클라이언트가 요청 계속 보낸다고 사용자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죠? 대신 클라이언트가 1번이 있으면 다른 컴퓨터에 2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얘는 이제 얘랑은 다른 고객인 거죠. 얘가 사용하는 맥락과 얘가 사용하는 맥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바뀔 때마다 새로 발급해주는 게 세션 저장소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클라이언트 1번이 계속 사용하면 요청이 계속 바뀌어도 세션 저장소는 딱 한 개입니다. 클라이언트당 한 개 발급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우리 서버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해요. 그럼 얘도 막 다양한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얘한테도 요청마다 이거를 발급하기로 할 건데 이건 딱 한 개 발급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1번은 세션 저장소 1개, 역시 2번도 세션 저장소 1개. 만약 새로운 3번 클라이언트가 있다. 그림이 갈수록 지저분해지네요. 3번 클라이언트, 새로운 애가 또 우리 걸 접속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얘한테도 또 딱 하나 발급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요? 자, 그래서 이 세션 저장소는 클라이언트가 바뀔 때만 새로 발급을 해주고 클라이언트가 유지가 되면 계속 갖다가 공유해서 쓰는 거예요. 초기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플리케이션은요, 그냥 딱 한 개. 얘가 무조건 하나 개 두고 무조건 쓰는, 우리 서버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계속 유지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클라이언트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거는 모든 클라이언트가 다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잘 구분해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럼 로그인 같은 경우는 어디다 저장해야 맞습니까? 클라이언트가 안 바뀌잖아요. 요청이 새로 계속 들어가도 같은 이용자가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데이터를 이 클라이언트가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로그인 정보는 리퀘스트에 넣기보다는 세션에다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세션에 넣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요청을 새로 해도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 세션이 사라지는 경우는 언제다? 클라이언트의 접속이 종료됐을 때.
여러분들이 로그아웃이라는 걸 했을 때 세션을 비우면 그때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리퀘스트는 요청이 끝나면은 지가 멋대로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계속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갖고 다니면서 옮겨야 되는 게 일인데, 세션 저장소는 요청이 아무리 100번 왔다 갔다 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 저장소다 라고 하면 이해되시나요? 자, 됐죠? 결론 맞죠? 로그인 정보, 리퀘스트의 저장 X, 세션의 저장. 자, 해볼게요. 지금 저희가 어제 만든 거에서 보시면 로그인을 하고 글쓰기 했을 때, 제가 방금 로그인을 홍길동으로 했나요? 홍길동으로 했네요. 홍길동의 정보가 글쓰기까지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따로 홍길동에 회원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등록을 하면 홍길동으로 등록이 되죠. 자, 요게 가능한 이유는, 자, 리스트에서 로그인을 하면, 그렇죠? 로그인을 하면 쇼 로그인, 자, 로그인 폼으로 가고요. 자, 로그인 폼에서는 이렇게 로그인 정보를 넘기고요. 두 로그인으로 가죠. 두 로그인, 여기 있네요. 제가 두 로그인 가서 두 개의 정보를 이용해서 로그인한 회원 정보를 꺼내오죠. 얘가 중요한 거죠. 얘를 계속 들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얘가 필요한 데가 어디예요? 리스트에 다시 보내야 되죠. 왜냐면 로그인하면 여기를 바꿔줘야 되니까. 여기서 로그인 유저의 정보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 홍길동이. 자, 그래서 우리가 리퀘스트라는 저장소에 넘긴 거고요. 그럼 리스트 JSP가 당연히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걸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 이 상태인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 요청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꺼낼 수가 있어요. 요거를 EL 표현으로 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했죠. 요게 요거라 그랬죠. 다 아시죠, 이제? 자, 그래서 리퀘스트에서 이렇게 꺼내서 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글쓰기를 눌러요. 글쓰기를 누르면서 현재 로그인한 사람의 정보를 여러분들이 안 넘기고, 이거 안 넘기고, 이거 안 넘기고 쇼 헤드를 해버리면 여기서 로그인드 멤버를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까 여러분들, 내가 리퀘스트에 넣어놨으니까 그래서 어트리뷰트에서 로그인드 멤버를 꺼냈어야지. 요거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리퀘스트에는 아까 저장했던 로그인드 멤버 없어요. 다른 리퀘스트 저장소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부득이 다시 MID를 받아가지고 로그인드 멤버를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리퀘스트 넣어야만 요 addform JSP에서 다시 얘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를 바꿔볼게요. 애초에 저장을 할 때 두 로그인을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로그인드 멤버 찾은 정보들을 저장을 할 때 리퀘스트가 아니라 세션에다 저장하시면 돼요. 세션. 세션 얻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자, 여기다 저장하지 않습니다. 세션 저장소에 저장 멤버.
자, 세션을 리퀘스트 객체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get session이라는 메서드가 있고요. 자, 얘는 뭘 주냐면 http 세션을 줍니다. http 세션은 세션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있고 저장소로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세션이든 어플리케이션이든 일단 얻으면 저장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셋 어트리뷰트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해주시고, 당연히 세션에 저장했기 때문에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옵니까? 리퀘스트가 아니라 세션에서 가져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리스트 볼게요. 자, 이제 로그인된 멤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리퀘스트랑 세션이랑 어플리케이션 저장소가 3개인데 기본적으로 리퀘스트에서 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리퀘스트에 로그인된 멤버가 없죠. 이제 왜?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리퀘스트에 안 넣었죠. 리퀘스트에는 로그인된 멤버라는 게 없고요. 지금 우리가 세션에다 넣었어요. 자, 그럼 여기 JSP에서는 요거 읽을 때 리퀘스트에 없으면은 자동적으로 세션을 찾습니다. 세션에도 없으면 어플리케이션을 찾고요. 세션에 있으니까 세션 파일 꺼내 오겠죠. 자, 그래서 그대로 실행이 가능해요. 일단 볼게요. 로그인을 하시고 통길순으로 하겠습니다. 로그인 잘 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저 요거를 넘기지 않을 겁니다. MID를 이거 지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요거를 넘겼어야만 MID 가지고 로그인한 유저 정보를 다시 찾았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다시 show 에러 가봅니다. 자, 이거 필요 없죠? 지울게요. 자, MID가 없으니까 이거 찾을 필요 없죠? 여기 로그인된 멤버가 없잖아요. 근데 어디에 있다? 세션 캣 어떻게부터 하시면 나옵니다. 물론 이 세션은 리퀘스트한테 달라고 해야 됩니다. 겟 세션. 그래서 유노한테 겟 어트리뷰트 하면은 달라고 하면 나와요. 자, 물론 여기 get 어트리뷰트 하면은 요 오브젝트로 반응하기 때문에 수동형 변환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는데, 근데 가만 보면 이거 할 필요 있습니까? 근데 사실 자, 일단 세션이 꺼내어진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일단 해본 거고요. 일단 실행해 볼게요. 애드폼에서 등록을 할 때 로그인한 유저로 잘 등록이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시작하고 로그인 하고요. 홍길 순으로 하겠습니다. 홍길 순이 됐고요. 글쓰기 하면 홍길 순으로 저장이 잘 됐죠. 여기 잘 꺼내어진다는 얘기고요. 홍길 순의 정보가 이게 잘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애드폰으로. 그렇죠? 자, 근데 사실 이게 필요가 없죠. 이거 필요 없습니다. 왜? 세션에다가 저장한 걸 꺼내서 리퀘스트 담았는데 어차피 세션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모자를 빼서 다시 나오죠. 요거 없애도 세션의 저장소는 초기화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애드폼도 지금 클라이언트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세션에 있는 걸 꺼내 쓰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어차피 세션 안에 있는 걸 꺼내 쓸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넘기면 됩니다. 로그인 유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냥 쓰시면 돼요. 세션에 들어있으니까. 어디서든. 이거 가능합니다. 정말 되는지 볼게요. 이 쇼 애드 부분에 제가 다 지웠잖아요. 로그인 유저 멤버 정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드폼에서 이걸 쓸 수 있느냐. 리퀘스트에 넣지도 않았는데 그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리스트 페이지로 돌아왔고요. 로그인하고 홍길순으로 로그인을 하고요. 로그인 됐죠? 글쓰기 했을 때 이제 홍길순으로 잘 등록이 되면 됩니다. 잘 되죠? 홍길순. 자, 이게 너무나 편합니다. 여러분들 신경을 안 쓰셔도 되잖아요. 로그인 정보를 다시 넘겨서 컨트롤 서블렛에서 찾아가지고 다시 다음 페이지에 넘기고 이런 걸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래서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아셨을지 모르겠네. 제가 이거를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만 한번 더 테스트해서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정리하는 시간 드릴게요. 일단 서블릿을 또 새로 하나 만들게요. 지금 너무 복잡하죠. 여기는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데는 너무 복잡하니까 이 세션과 리퀘스트의 기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한번 서블릿을 새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세션 테스트, 세션 서블릿이라고 할까요? 자, 세션 서블릿이라고 제가 하나 만들었고요. 필요 없는 거 2개 빼고 다 지우겠습니다. 자, URL은 세션이라고 할게요. 됐죠? 자, 그리고 JSP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JSP고요. test.jsp.
세션 테스트. 자, 여기다 이제 보내보겠습니다. 자, 이 세션 서블릿에 접속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바로 자, 디스패처 서블릿, 자, 디스패처 이용해서 이 테스트 JSP로 보내버릴게요. web-inf JSP test.jsp 이렇게 하시고, RT.forward 하면 되죠.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저번에 했던 거 복사본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JSP로 요청이 넘어가죠? 서블릿에서 JSP로 넘기는 방법이에요. 그냥 이렇게, 요런 거구나 하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세션이라는 서블릿으로 접속을 해서 이 두 개 메소드가 실행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test.jsp가 펼쳐지겠죠? 자, 여기에다가 서블릿 이름, 세션, 서블릿 이름이라기보다는 서블릿 URL이죠, 요거. 요걸로 접속을 해주시고, 잠깐만요. 됐죠? 이 세션 테스트 나오는 거 보면 이 test.jsp가 잘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리퀘스트에 한번 저장을 할게요. 업그레이트. 자, 테스트란 이름으로 이 문자열을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test.jsp를 가서 EL 표현으로 테스트라고 하시면 되겠죠. 빨간 줄 뜨면은 여기 좀 바꿔가면서 저장해 보시고요. 좀 잘 보이도록 H3 정도로 진하게 나오도록 여기 하겠습니다. 자, 하고 보시면 테스트 메시지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테스트.
5개 보내겠습니다. 새로운 요청이 들어가겠죠, 세션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플래그를 하나 넣을게요. 플래그 1. 자, 요거는 어디다 쓸 거냐면 여기서 이제 구분할 때 쓸 겁니다. 이 세션에 서블릿이 요청이 넘어왔을 때 저거 가져올 수 있죠? get 파라미터로 플래그 1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A라고 할게요. A 숫자로 변환하는 거 귀찮으니까. 플래그 가지고 어떤 요청인지를 구분을 하면 되고요. 자, A에 대한 요청일 때 걔는 어트리뷰트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테스트.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을 해볼게요. 테스트를 한번 거쳐서 세션에 들어가게 되면은 플래그 A 값을 받게 되고 그때 리퀘스트 값에 테스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보시면은 플래그 값이 없는 경우 못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플래그가 널이 아닐 때 조건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플래그가 널이 돼버리면 널 포인트가 나죠? 그래서 널이 아닐 때만 진행을 하는 걸로. 자, 그래서 테스트 눌러볼게요. 자, 그럼 플래그 A로 다시 넘어갔고요. 출력을 하면 MSG가 널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세션 타고 들어가면은 요거 안 타죠? 플래그 없으니까. 바로 요거 타서 리퀘스트에 테스트라는 키로 요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test.jsp로 보내죠. 그게 요거예요. 테스트 메시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플래그 값이 붙죠. 플래그 A면은 요거를 리퀘스트 안에 있는 값을 한번 꺼내보겠다 이거야. 자, 그럼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꺼내면은 이제 테스트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청이 요걸로 새로운 요청이 들어가면서 리퀘스트가 초기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장했던 이 메시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지금 확인을 해본 거예요. 진짜로 안 들어오죠? 널이죠. 자, 이거는 제가 리퀘스트 get session에서 세션에도 저장을 하고요. 빨간 줄 뜨시면 컨트롤 시프트 5 누르시면 돼요.
임포트. 자, 그래서 얘한테 이제 셋 어트리뷰트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테스트 메시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똑같이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출력을 해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얘는 테스트 1이라고 하고 테스트 2라고 한 다음에 플래그는 B로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래그 B로 넘어갈 때 여기서는 플래그가 B면 이번엔 여기를 세션에서 꺼내보겠습니다. 자, 이 세션을 사용하려면 얘가 좀 더 위에 있어야겠네요. 이렇게. 자, 뭐 코드는 다 이해되시죠? 별로 어려운 코드는 아니죠? 최초에 우리가 세션 요청을 하면,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여기를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최초에 요청을 하면 요건 안 타고요. 요 두 개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리퀘스트 저장소에 저장을 하고 세션 저장소에 저장을 하겠죠. 그 다음에 테스트로 넘기는 거고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 1을 클릭을 하면은 요게 타는 거죠. 테스트 2를 클릭하면 요게 타는 거고. 테스트 1 타면 널이 나오죠. 새로 요청이 되면서 리퀘스트가 초기화가 됐다는 걸 보시면 되는 거고요. 테스트 2를 누르면 테스트 메시지가 잘 나오죠. 세션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청이 아무리 바뀌어도. 요걸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요청이 바뀔 때마다 유지되어야 되는 데이터가 있으면 세션에 저장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내용과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해보시고 로그인 기능에 적용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진행할게요.